네, 조촐해서 더 오붓해진 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둘째 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어제에 비하면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설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은 코로나 초기였던 작년 설에 비하면 30% 정도 줄었는데요. 정부는 최근의 확진자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전국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56명. 수치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24시간 사우나에선 지난 8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다른 직원과 이용자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 중구 콜센터와 은평구 요양시설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와 관련해서도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확진자의 80%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3명, 전날보다 100여 명 줄었지만 설 연휴로 감소한 검사 건수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와 영업 제한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확산세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5월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연휴 끼고 바로 낮췄다가 한번 고생한 적 있잖아요. 연휴 이후에 조금 더 안정되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설 연휴 이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소 풀어주는 방안과 함께 비수도권 저녁 10시, 수도권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도 수도권의 확산세를 분석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전국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오전 11시에 확정해 발표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하니 고향집이든 친척집이든 선뜻 발길이 향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그리운 정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장담했지만 앞으로 맞이할 명절은 결코 이번 같지 않을 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할머니, 우리예요. 지난 연말 스위스에서 입국한 지인 씨 부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를 직접 만나러 일부러 한국에 왔지만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운 증손주들의 재롱도 할머니는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보고 싶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할머니가 직접 손자 손녀를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저도 그 할머니 손 잡아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웠던 친척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인근 공원에서 달랬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연을 날리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내봅니다. 친척집이 코앞인데도 가지 못하는 아빠는 딸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답답해하니까 이제 공원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요 앞에 뭐 그네 타고 그냥 옆에 밑에 호수 안에 있는 뭐 물고기 보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할머니랑 같이 떡도 같이 먹고 놀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속상해요. 데이트 나온 연인들이 간간히 보이긴 했지만 도심 영화관에도 대형마트에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냥 먹고 싶은 거 간단하게 해먹기로 해가지고 선물로 받은 소고기랑 그런 것들에서 삼합해 먹으려고.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며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생후 2주 만에 숨진 아이의 머리에서 멍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라고 했다가 경찰이 추궁한 끝에 아이가 자꾸 울고 분유를 토해서 손찌검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유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부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차에 오릅니다.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이 부부는 지난 9일 119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후 2주 된 어린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아이가 너무 작아서 엄지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이 돌아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호흡은 없었습니다. 아기 얼굴 우측 볼이랑 이마 부위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하기엔 얼굴 곳곳에 너무나 선명한 멍자국들. 경찰의 추궁 끝에 이들 부부는 아이가 자주 울고 우유를 토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실토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아이를 때린 건 119 신고 이틀 전이었고 이 이틀 동안 아이가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폭행은 이틀 전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화가 나가지고 손으로 아이 얼굴 3대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이 부부는 1년 전에도 숨진 아이의 누나인 1살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부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3살 배기 아이가 빈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엄마는 6개월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린 사건. 경찰이 오늘 이 엄마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재혼을 위해 혼자서 이사를 갔다는 건데요. 그동안 죽은 아이의 아동수당은 매달 챙겨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배기 아이의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이 엄마에겐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살던 집에 방치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발견되고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있다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서 살인 혐의로. 엄마는 6개월 전 재혼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지난달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소하러 갔다 발견했는데 그동안 이곳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어떻게 사망에 이른 것인지 또 숨진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에 연루된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두고 비판이 워낙 거세다 보니 이 논문을 원래 싣기로 했던 학술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도 역겹다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 논문을 싣기로 했던 국제학술지의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논문에 실린 역사적 증거에 관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린다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 내용이 알려진 직후 하버드의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규탄 성명이 잇따랐고 동료 교수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들이 자발적 계약에 따라 성매매를 했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계에 거센 반발을 낳았습니다. A contract would suppose equal parties negotiating. An independent individual negotiating freely was absent.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연방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도 역겹다며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하버드 학부 한인 유학생회는 램지어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학술지 측에 논문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진짜 고통을 겪으셨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꼭 해야겠다. 이 같은 반발 분위기를 감안해 학술제 측은 램지어의 논문과 이에 대한 반론을 동시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지난주 램지어 교수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버지니아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무려 130대 넘는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7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얼어붙으면서 아침 출근길을 빙판으로 만든 겁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륜짜리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옆으로 쓰러져 있는 가운데 승용차 수십 대가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뒤엉켜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자동차 위를 속도를 이기지 못한 다른 자동차들이 잇따라 덮치면서 사고차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도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새벽 6시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1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연장은 무려 2km 넘게 이어졌습니다. In my almost 20 years in the service,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I see anything like this in Fort Worth. 구급차 13대가 긴급 투입됐지만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에 갇힌 사람들을 수색 구조하기 위해 사고 구간을 비롯해 고속도로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There were multiple people that were trapped within the confines of their vehicles and requiring the use of hydraulic rescue equipment to successfully extricate them. 현지 경찰은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도로 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만들었고 아침 출근 시간대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about 133 cars that were involved in the accident. It appears at this point in the investigation, which is still very preliminary, that ice was a factor. 멤피스 국제공항에서도 진눈깨비로 항공편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최근 이례적 한파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큰 개가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작은 개를 공격합니다. 성인 3명이 달라붙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개는 결국 숨졌습니다. 공격한 개는 로트와일러입니다. 갑자기 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은 손 쓸 수가 없죠. 이미 물려버렸는데. 정부는 공격성이 강한 개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들입니다. 맹견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보험 가입을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시중에 출시된 보험 상품은 3가지. 1년 보험료 15,000원 정도를 내면 사망, 후유 장애는 8천만 원, 부상은 1,500만 원, 다른 동물 상해는 2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200마리 정도.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30%도 안 됩니다. 게다가 아예 등록도 안 된 맹견은 훨씬 더 많아 10,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 금지하고 사견의 번식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점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들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번 설에는 고향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고강도 대책까지 잇따라 내놨었죠. 중국에서 가족들이 모이지 않고 조용하게 춘절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달라진 춘절 풍경을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춘절 연휴는 1년의 가장 큰 명절이자 축제 기간입니다. 지역마다 화려하게 황금빛 불을 밝혀서 새해 맞이를 기념하고 넓은 땅에서 동서남북 도시로 흩어져 한 해 동안 고달팠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때입니다. 하지만 고향에 가지 말고 현지에서 춘절을 보내자는 캠페인 속에 이번 중국 춘절은 예년과 다릅니다. 베이징 시내 농산물의 80%를 공급한다는 이곳 신파디 시장도 춘절 기간 내내 문을 엽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인구도 영업을 계속하는 식당들도 많은 만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고향에는 갈 수 없지만 잘 차려 먹는 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발빠른 레스토랑들은 고급 요리를 포장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이면 춘절에 꼭 먹어야 한다는 생선도 대가리와 몸통 부분을 나누고 양념을 따로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我们就改变了思路，今年我们马上做了一种就是可以外带的，在所有的我们的平台。 열을 가해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같은 반제품 음식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4배까지 늘었습니다. 就不出去外面，对，到处乱跑，而且很多半成品对我们这种不是大厨的人来说，就是直接加热就 OK。 아쉽고 서운하기는 고향의 어머니가 더합니다. 마을 어머니들은 한데 모여서 아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도시로 부칩니다. 油豆腐啊，梅干菜啊，这些东西都要做去的。那妈妈给他做，肯定高兴的呀。 세상이 좋아져서 만나진 못해도 얼굴은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일가 친척 모두를 스마트폰에 불러서 덕담을 전하고 내년 춘절의 만남을 기원합니다. 今年咱聚不上了，大哥祝你们身体健康，万事如意。祝大哥身体健康，万事如意。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여성이 많으면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 여성 멸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 회장이 발언 9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성보다는 변명과 남 탓을 되풀이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열린 도쿄올림픽 조직위 긴급회의에서 모리 회장이 공식 사퇴했습니다. 私がいることが妨げ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모리 회장은 지난 3일 여성 비하 발언 후 바로 다음 날 사과했지만 반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성화봉송 주자까지 줄줄이 사퇴했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전 총리이자 정계 대선배인 모리 회장을 옹호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どうしてもお辞めになりたいということだったらまた新たなボランティアを募集すると追加するということにならざるを得ない。 결국 IOC의 비판, 개최지인 도쿄도지사의 대책회의 불참 선언까지 나오면서 모리 회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퇴 표명 자리에서도 변명과 남 탓을 되풀이했습니다. 女性の皆さんをできるだけ叩いてきましたし、男性よりも余計女性の皆さんに発言してもらうように、多少意図的な報道があ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けれども。 우리말의 꼰대와 비슷한 노인 공회라는 비난에는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老人が悪いかのような表現をされることも極めて不愉快な話であります。 또 모리 회장은 자신보다 한 살 많은 가와구치 전 축구협회장을 후임으로 지명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밀실 지명 비판이 일면서 백지화됐습니다. 人事を含めた運営についても透明性のある形で対応されていくべき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모리 회장의 후임으로는 여성인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정상 개최가 어려운 데다 오늘 조직 수장까지 전격 사퇴한 도쿄올림픽은 이제 개막까지 161일 남았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오늘은 맞벌이를 하는데도 자녀들을 돌봄 교실에 보낼 수 없는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 그러니까 자유계약직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덕영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9살 아이의 엄마인 김모 씨는 번역 일을 합니다. 출판사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자유계약직 노동자, 프리랜서입니다. 김 씨는 최근 아이를 학교 돌봄교실에 보내려다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안 된다고 일단 딱 잘라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학교 돌봄교실은 수요가 많다 보니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자리가 돌아갑니다. 그중에서도 맞벌이 가정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부모의 직업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자유계약직 노동자라서 재직증명서가 없습니다. 임금도 일이 끝나고 나서야 받기 때문에 당장은 소득증명도 불가능합니다. 2, 3년 정도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수입이 없는 상태. 작년에 해당하는 그런 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낼 수 있는 게 이런 계약서 뿐인데. 영상 촬영 일을 하는 자유계약직 노동자 박수영 씨는 자녀들을 학교 돌봄에 보내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이제 지역 엄마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들어보면 어차피 뭐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류를 내볼 엄두도 못 냈어요. 초등학생 두 아이만 집에 남겨놓고 일을 나갈 때마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불 사용하지 말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데워 먹고 이렇게 하자 하고. 교육부는 올해 50만 명 가까운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학부모들은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와 계약이 임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속팀 기아와의 FA 계약을 포기하고 빅리그 도전에 올인한 양현종 선수. 댈러스 모닝뉴스의 텍사스 담당 기자인 에반 그랜트는 자신의 SNS에 양현종의 텍사스행이 임박했다며 선발로 고려해볼 선수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텍사스는 7년 전에도 양현종에게 영입 제안을 했지만 낮은 액수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아시아컵 남자농구 예선이 대표팀 출국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개최국 카타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기대를 모았던 괴물고등학생 여준석 선수의 대표팀 데뷔전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설날인 오늘도 날씨는 봄처럼 따뜻한데요.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온은 내일 더 올라서 서울이 15도로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 흐름이 꽉 막히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고요. 안개도 짙게 뒤엉키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에서는 안개가 끼었다 거쳤다를 하면서 가시거리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중부지방은 미세먼지가 계속돼 공기가 탁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이 돼서 공기질이 점차 깨끗해지겠는데요. 대신 날씨가 다시 쌀쌀해질 모양입니다.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후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서 눈이나 비 소식도 있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호남과 제주도는 목요일까지도 눈이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은 연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설날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